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 1, 2, 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한 지 27년 된 대전 서구 둔산동 서구 건강체령관이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특히 안정성 평가에 불량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 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 주체인 서구청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긴급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설의 사용 제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함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안전 조치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설 운영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체령관을 이용해온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의 불편과 상실감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건강체령관 폐쇄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5개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맞게 간단하게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긴급 안전조치의 일환인 건강체령관 전체 사용 제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즉시 1층 지상 로비 그리고 외부 계단을 포함한 중앙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그리고 2층 수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임시 보강 및 조치 완료 후에 1층 사용장을 사용하는 단계적인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총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 보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었던 건강체령관이 갑자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설 사용 제한을 결정하는데 D등급으로 떨어진 용역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위적인 철거에 의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부총장님,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렇게 왔을 때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있고 부정 부호의 변화와 혁신 인천 서구의 것이 있어서 좀 저게 무게가 더 나간다면 저런 거를 좀 개선을 하라라고 하고서 일반적인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기능보강 사업을 쭉 해왔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2등급에 준하는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우려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과 또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용역회사의 의견에 전문성에 있어서 제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
개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많이 걱정을 해서 뭐 예컨대 저기를 구청의 다른 건물로 뭐 사용하려고 저렇게 뭐 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와전되고 잘못된 얘기들이 들리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 그러면 수영장만 좀 제외하고 수영장이 가장 수직 하중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저 건물을 보강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그런 복지 센터로 만드는 건 어떠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컨설팅 영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 그 기관의 의견은 그렇게 한 5, 60억을 투자해가지고 보수 보강해도 오래 쓰기는 어렵다. 그러한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저자지에 그러면 저 건물을 헐고 제대로 된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수영장도 만들고 또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주는 게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그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지 그리고 세무대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지금 건물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대답이 좀 나왔으면 했던 얘기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네. 건물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도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네. 서구 건강체령군의 건물 노화는요, 그 이전부터 그 안전 문제나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건물 의회동 옆에 그 주차 빌딩을 새로 개축할 때 증축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금 갑작스럽게 사용 제한이 결정된 게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부총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렇다면은 지금 건강체령관 후속 조치 그 이용자들이나 장애 그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속 조치 검토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장 12월까지 2층 수영장을 폐쇄하고요. 그리고 내년 4월까지 1층 수영장까지 전면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급 사용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불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속 조치로 시설 이용 제한 후 이용자들이 인접한 공공 수영장 등에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동식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수영 강습과 같은 맞춤식 지도를 받아온 이용자의 수업 단절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의 장애인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장애 수영 지도 경력 전문 수영 강사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서구의 공공 수영장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방안도 마련해서 관련 부서 수영장 근로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속 조치 방안이 인접한 타 장애 수영장 등으로 분산 이용할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 수영장 내 장애 수영 프로그램을 신설한 권고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 비장애인들이 통합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하셨는데요. 그러나 구에서 계획한 내용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자치구의 장애인 수영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 수영장을 장애 아동이 이용할 때에는요,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동반 샤워 시설이 완비되어 하는데 이런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후속 조치라는 방안은 사실 행정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다른 수영장의 여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세운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영장 폐쇄로 장애인 이용자들이 뭐 불안하지 않도록 분산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서구 체력관을 이용하던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장애 아동들을 수용할 만한 타 지역의 수영장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구청장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현재 위치의 건강체력관을 신축한다는 방안을 언뜻 비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복지 시설이 어쨌든 저 건물 자체도 현재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이전하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헐고 신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은 좀 더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지금 신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신축의 그 말씀을 의향을 비추셨을 때는 두 가지의 큰 문제 해결이 남습니다. 첫째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강체력관은 현재 부지인 둔산동 1300번지가 둔산지구 내의 공공청사 부지로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신축 시 인허가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판정됩니다. 건축법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둔산동 1300 부지는요, 공공청사 부지와 그 외의 부대 시설로만 허용할 수 있다고 시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다시 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저기 알고 있어요. 뭐 지침이 행정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입안해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가 쉬운 겁니까?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바꾸는데 진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축을 위한 그러면 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을 개정할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아니 신축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면 그 다음은 저는 이제 필요한 행정 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지금 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개정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행정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강체력관이 지금 현재 27년간 현 위치에서 입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 위치의 대지 분할 및 용도 변경으로 노유자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서구청이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축에 대한 말씀을 어쩌면 가볍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밀진단 안전 및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건물을 보강하는 공사 비용은 약 97억 원이고요. 현재 위치의 신축 공사 비용은 약 180에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하게 된다면 공사 비용의 부지 매입 비용까지 해서 약 245억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절차도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 그리고 신축하겠다 하셨다면 지금 신축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신축 시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신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안 했고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신축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신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또 말씀을 지금 언뜻 들렸는데요. 신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구비로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비도 까고 시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수 보강하는데도 한 90억 드는데 그걸로서 끝난다. 더 이상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방안도 효율적일 수가 있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보면 90억을 투자해도 오래 못 간다라고 하니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 보강, 리모델링 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둔산지구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개정 건의와 그리고 더불어서 노유자 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최종적 결정을 하는 것이 남아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신 의원님이 그러면 어떤 게 좋다고 생각을 갖고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네,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구청장님의 대답을 명확하게 어떤 의지이고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하시는가를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 중도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11월 16일자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체령관은 용역사로부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인 만큼 단계적 폐쇄와 보강 공사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며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지금 생각이 확고하지 않아서 초기에는 수영장을 겸비한 지금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기능을 하는 서구 촬영관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시설도 들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인터뷰를 하시고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수영장 1층 수영장 옆에 부총장님, 네, 네네네네. 촬영관에는 여러 체육 시설이 있지요. 네네. 구청장님, 지금 장애인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기존 촬영관 시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수영장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대안을 검토하시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서구 건강체령관이 신축하게 됐을 때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 이용자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는 것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신 의원님이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총장님이 생각하는 서구 건강 최종 체력관은 결정을- 어떤 최종 식으로 결정을 하기 전 단계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저는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저 건물을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는 사람이 네네. 근데 그 그럼 장애인 수영장도 될 수가 있고 뭐 헬스장도 만들 수가 있고 쉼터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질문도 좀 명확하지도 않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신의원 네, 제가 바라는 말씀 드릴까요? 네네네. 모습을 한번 말씀해 네네네.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서구 건강체력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이용자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하는 거는 그 자리에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장애인 수영장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청장님은 어떤 다른 체육시설을 구비한 복지시설을 하겠다라고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불안해하는 다른 것입니다. 체육시설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수영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 그럼 수영장은 그러면 같이 겸비한 건강체력관을 만들어 보실 구상입니까? 장애인들의 그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영장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네네.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가는. 그러면 구청장님과 저희 생각이 같아지는데요. 앞으로 신축 계획 시 현재 위치에 장애인 수영장이 존치하는 모두의 바람으로 행정의 방향과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체력관 이용자들과의 향후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봉산홀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및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사용 제한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민 설명회가 결론을 맺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조속히 실내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장님, 향후 이용자들 공청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실무진들은 한 12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실무자님, 그리고 많이 연말에 바쁘시고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목매어 기다리고 있는 그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시간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성심껏 들어주시고요.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총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용도별, 규모별 내진 설계 및 내진 능력 적용, 화재 안전 성능 및 건축물 보강 유지 관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서구 건강 체력관도 적기에 맞춰 실태를 조사하고 건축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유지 관리되었더라면 국민들이 불편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폐쇄 계획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 서구청은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함께 건축물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구 건강체력관의 수영장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30여 년간 매일같이 내 집처럼 찾아오던 분들의 행복한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수영과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서구의 장애 아동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문턱은 높고 편견 어린 시선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이들에겐 이번 집행부의 시설 폐쇄 수순이라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매우 슬프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채용 예산 1%가 복지 예산의 2%를 능가한다는 표현처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 수영장을 갖춘 새롭게 단장된 서구 건강체력관을 만들겠다는 부총장님의 강한 의지와 구민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한다는 집행부의 적극 행정,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서구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부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